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어제 하루 후임 월간수 편집장 네. 최병묵 편집장이 우리 김현광 편집장 6호를 떼웠습니다. 그 지금 뭐 김현광 있고 잘린다고 소문이 자꾸 퍼져 있는. 아니 뭐 왜 이러세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날이 무척 덥습니다. 네. 한여름 날씨인데 이 한여름 날씨에 시원한 북유럽 여행 중이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은 여름에 그야말로 오늘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국민들은 전기값이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데 그 시원한 북구를 다니시면서 정말 대한민국 남자 중에 최고의 남편입니다. 짱이요. 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진짜 이 사람들 네. 후한무치, 안면 몰수 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갈 때 뒷꼭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저 해외 여행 목적과 진짜 실질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네. 자 나는 UAE 원전 수주하러 간다고 지금 내가 꼭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네. 국민들은 여론은 이거 왜 가냐고 욕할까봐 뒷국지가 건질건질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철마다 아내를 위해서 해외 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방문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고 언론이 해외 관광 놀러 이렇게 다녀도 되느냐고 하니까 길길이 지금 고민정이가 시원한 북구에서 지랄지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허물어진 겁니까? 이거 금도가 깨진 거죠. 금도가 깨진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갔던 분은 우리 김영광 편집장이 모셨던 보좌했던 이명박 대통령. 아니 그렇습니까? 5년 동안에 49번이 한 50번 가량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10번 정도 해외 이른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정무비서관으로 저희는 뭐 국내 파트니까 뭐 따라 나갈 일도 없고 네. 그런데 MB 대통령이 그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셨다는 게 제가 컨셉이 잘 안 잡히고 저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네. 2010년 6월 전에는 정부에서 또 네. 대통령 보좌했으니까 근데 예. 그리고 MB 대통령이 왜 그 관광성 외유 나가느냐는 지적을 언론으로부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당연하죠. 왜요? 관광성 외유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김 실장. 네. 저는 모르겠어요.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아세안 플러스 3, 에이펙,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 이게 기본이가 나가줘야 돼요. 또 이따금씩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담. 그럼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협약 이런 등등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로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같이 근무했던 외교비서관 둘이 있었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MB 대통령은 네. 어디 저기 어느 뭐 외국 어느 나라에 유조선 하나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유증이 발견됐다라는 정도 소식이 와야지 가지. 돈 안 되는 해외 순방 잡지 말라. 이게 지침이었대요. 예, 이런 적폐 같으니라고. 제가 여보세요. 내가 한번 내가 볼까요? 네. 자, 올해 우선 올해 지금 가장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부분이 바로 올해 부분이 특히 심합니다. 올해는 정말 자, 3월 제가 읊어드릴게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다니니까. 이 문제 갖고 얘기하면 당장 청와대 길길이 날뛰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컨셉, 즉 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의 추진의 일환이다. 그다음에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1박 2일, 1박 3일짜리 미국 초치기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김정숙 여사 따라붙었습니다. 세 번째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때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관광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관광 갔더니 또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신북방 정책이다. 그리고 이번에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6박 8일 동안 북유럽 3국 즉 이른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른바 피오르트라고 피오르드 빙하가 이렇게 빙하 쓸려가면 되는 피오르드 관광, 북유럽 관광. 그야말로 중년 여성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1번입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또 펄펄 뛰어요. 무슨 소리냐? 이번에
북유럽 3국 간 것은 혁신 경제를 배우고 아빠 육아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자, 진짜 그러니까 뻔뻔하죠. 있을 때 땡기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조폭들. 야, 야. 야 있을 때 힘센 놈이 한 입 더 먹는 거야. 있을 때 땡겨라는 거 왜? 아, 술꾼이 뭐 저녁에 술 먹는 핑계 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MB 대통령 하면 우리 네. 애청자분들은 제가 뭐 대통령을 옹호하려니까 제가 쭉 그 2년치만 한번 내 읽어드릴게요. 네네. 기억나시는 거죠? 남아프리카 더반에 이건희 회장하고 와서 손 붙잡고 가서 평창올림픽 유치하러 왔던 거. 그리고 UAE 2박 3일 1박 2일 왔다 갔다 하면서 UAE 바라크 원전 수지였던 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저 부인 손잡고서 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니는 거, 앙코르와트, 네. 인도의 타지마할, 네. 후마요묘지, 프라하 황금성당, 호이안 베트남,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이거 다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MB 대통령 제가 2009년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니까 네네. 2009년에는 13번 나가셨더라고. 네, 네, 저희가 정리했는데 혹시 이 정부 청와대가 통계 틀렸다 그러면 잡아주십시오. 이게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처음에 있습니다. 네. 연초에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대통령 해외 순방이냐. 그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2차 금융 정상회담 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3박 4일로 런던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아세안 플러스 3 EAS 정상회의. 네.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미국, 일본 4강국은 저희 얘기 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나라는 많이 갈수록 우리가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G8 확대 정상회의 참석 및 가는 차에 폴란드, 스웨덴 갔다 온 거고. 예, 예. 그 다음 기후변화 정상회의 유엔 총회, 네. 제3차 금융 정상회의 피츠버그. 네. 그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10월 9일, 10일 1박 2일 갔다 왔어요. 네. 그 다음 아세안 플러스 3 EAS 정상회의 참석했다가 베트남, 캄보디아 옆 나라 갔다 온 거고요. 예, 그것도 10월 20, 21, 22, 23, 24, 25, 6일 동안 예. 두 개 정상회의들 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의 갔다 왔습니다. 뭐 기본 가야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정상회의 갔다 오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하러 갔다 온 바라크.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너 왜 마누라 손잡고 버킷리스트 했냐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좋습니다. 뭐 네. 그 이명박 MB 대통령 뭐 적폐니까 그렇다 손치더라고. 적폐니까 JP. 그래요. 적폐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보좌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야, 당선된 시작한 2003년, 2004년 것만 네네. 해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2년씩만 하는 거죠. 2년씩만 하죠. 이 양반 정말 담백하시네. 네. 2003년에는 네. 미국, 일본, 중국 방문했습니다. 이거 뭐 4강 외교는 4강 외교니까. 우리의 문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니까 뭐 가는 네. 거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네. 6, 7, 8, 9, 4일 동안 아세안 플러스 3 인도네시아 발리 참석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같은 10월입니다. 네. 제11차 에이펙 네. 태국 방콕에서 참석했고 그 옆에 그 뒤에다 싱가포르 하나 붙여가지고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순 교사 손잡고 해외 관광 다녔다는 얘기 이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디 논설위원이 이런 국민들의 지탄 조심해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2004년 하겠습니다. 2년 차죠. 그리고. 2년 차죠. 카자흐스탄, 러시아 방문. 이건 통상적인 우리 외교부에서 대통령이 외교로 할 수 있는 그거 한번 하라고. 4강 외교입니다. 러시아 가는 길에 카자흐 들린 거예요. 4강 외교네요. 네. 죄송합니다. 러시아 가는 길에 하나 붙여가지고 네, 그것도 19, 20, 21, 22, 23 4박 5일을 러시아 갔다가 카자흐스탄 하나 더 달린 거고. 더 그 다음에 달린 거예요. 아셈 정상회의 베트남에 열리는 데 갔다가 예. 인도를 방문해서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라오스 열리는 거 갔다가 영국, 폴란드, 프랑스 네. 갔는데 이때 뭐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손잡고 어디 세계문화유산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발문. 그거는 그 영국 폴란드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죠. 이때 그 기내 방송에서 이 비행기는 갑자기 비행기를 기술을 틀더니 이 비행기는 바로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했던 게 바로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일본 1박 2일로 방문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초대 대통령이고 뭐 종신집권 대통령입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역대 대통령을 다 지켜보고 있고 네. 그 대통령들이 정말 마음 졸이면서 네. 야 이거 내가 국민들의 이제 아까운 세금으로
500만 원이 없어도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대통령 전용기 띄우는데 몇십억 드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럼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그 불쌍한 저 박근혜 대통령 네. 얼마나 난리쳤어요. 뭐 옷을 뭐 외국 나갈 때 몇 번을 갈아입느니 전년 죽이려니라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저 4인방들 이끌고서 그렇게 때려 죽이려니라고 했는데 자 저희가 마지막 2년 하겠습니다. 네. 2014년에 네. 저 다보스 포럼 참석하는 차에 네. 인도 스위스 방문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했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실무 방문했고요. 네. 5월 19, 5월 20. 뭐 옷을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갔겠습니까? 많은 네. 저 UAE에 실무 방문한 거예요. 뭐 원전 저 건설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외교부에서 돌리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갔다 온 데는 UN 기후 정상회의 및 총회 참석. 네. 그게 이제 캐나다 열린 데에서 가서 캐나다 국빈 방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갔다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했어요. 그것도 14, 15, 16, 17, 18 닷새 만에 다 네. 떠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간 거는 APEC, 아세안 플러스 3,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 그거 갔다 온 거예요. 자, 마지막 해는 아니에요. 16년은 뭐 빼겠습니다. 우리가 2년씩만 하니까. 2015년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공식 방문했습니다. 예.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사업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그다음에 싱가포르 리완유 전 총리 조문하러 갔다 왔고. 네. 페루, 칠레, 브라질 이런 우리 오래된 역사가 있고 이제 좀 약간 오지로 대통령 가지 못했던 곳 이제 외교부 좀 가라 그러면 가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전승 20주년 기념행사 뭐 그 유명한- 논란이 있지만 예, 그 뭐 유명한 4강 외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엔 개발 정상회의 및 유엔 총회 참석. 네. 그리고 미국 공식 방문했어요. 뭐 미국 간 거 뭐 우리 저 국민들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최고 혈맹인데. 네.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네. APEC, 한해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기후 총회 참석했고 네. 그 갔다 오는 중에 체코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게 그 저 돌멩이로 저 문재인 저 세력들이 돌멩이로 찍어 죽인 정말 무능한 저 대통령이고 나라 엉망을 했다는 그 여인이 2년 동안 갔다 온 게 저거예요. 아니 어디 무슨 뭐 체코 무슨 황금성당 가서 뭐 손붙잡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적폐 같은 이라고.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첫째, 박근혜 대통령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냐고. 누가 안에 들들 볶으면서 여보 이번에 여기 꼭 가야 돼. 날도 이럴 나 이번에 코에 바람 좀 쐬야 돼.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네요. 두 번째, 역대 보면은 아까 말씀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그 앞서 김대중 대통령 공이다 보면은 뭐 부부금슬이 뭐 좋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고 야 부부금슬이 좋아서 금슬이 좋아도 다 진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홍복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부르고 저렇게 금실이 좋으니 지금 앞으로 뭐 대한민국 뭐 저출산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예. 박 대통령이 하나 없었던 게 있지. 뭐 윤병설하고 전문 외교관 뿌리고 굵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드도 아주 영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이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 가이드 강경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지적했다고 그 언론사의 논소리원을 갖고 죽자 사자 머리끄댕이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고민정. 근데 걔는 뭐 제대로 뭐 기자도 아닌 친구가 그런 얘기 아니고 아나운서 분들이 아니야. 그 무슨 뭐 지가 보면 나이도 어리고 말이지. 뭐 연초가 얼마나 되길래 뭐 세상 말이야 무슨 뭐 언론에 큰 우리나라에 무슨 뭐 옛날 뭐 최석재 주필이나 되는 듯이 말이야 텅텅 나무라 쌓고 말이야 건방스럽게. 아니 옛날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참 권위 있고 뭐 장관 지낸 분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 정부의 격에 딱 맞는 청와대 대변인을 발탁한 것 같습니다. 격은 딱 맞아요. 참 부창부수에 참 보면 대창 대수입니다. 그냥 관광 1위는 문재인입니다. 아까 대창 대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뭡니까? 대통령이 노래 부르니 대변인이 춤을 춘다.